경찰청 산하단체의 업무 보고는 배부된 유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신문 설명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장재원 의원. 네. 장재원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발족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요구를 했습니다. 네,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 경찰개혁위원회는 계획을 세운 지 4일 만에 6월 16일 날 출범을 합니다.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민변, 참여연대, 민주당 출신,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등으로 19명 중에 15명이 좌파 진영 인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권고안들을 보면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 장악위원회 아니면 경찰 정치개혁위원회고 이것은 군사 쿠데타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세평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권고안을 경찰 총수께서 100%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경찰 최대의 권력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다. 특히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도 이 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쌍용 사태, 강정마을 사태, 용산 사태, 밀양 송전탄 사태 이 모두를 총괄하는 공동행동 총괄 상황실장이 투입돼서 이분들에게 2급 비밀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분들이 수사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는 초법적 권력기관으로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 위원회 위원장들을 분과위원장들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안 된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오늘 출석이 거부된 상태입니다. 대통령 기록물까지 열람하는 시대에 이 권력기관의 회의록, 이 공공기관의 회의록, 녹취록을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감을 거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위원회의 녹취록과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예. 그 회의록 제출해도 되지 않나요? 왜 녹취록하고 그래야 뭐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 국민들도 알고 대표기관 위원들도 알아가지고 뭐 경찰 개혁이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아니 저 경찰청장 답변 들어보고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질문했잖아 지금. 예, 전반적인 그 회의에 대한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녹취록 자체는 이게 저희가 그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논란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작성한 그런 거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신의 어떤 발언 기록에 대해서 점검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현재 거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로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위원들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적인 내용도 이렇게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녹취록 공개는 그 위원들의 어떤 동의를 필요한다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회의 결과만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회의록 같은 거는 좀 전에 우리 장 의원님 대통령 기록물도 다 보는데 그 회의했던 회의록 같은 거 보여줄 수 있지. 한번 봅시다. 또 누가 여기 김영진 김영진 의원 가까이. 네. 지금 경찰개혁위원회 개혁위원회에 관한 그 사안들에 관해서 물론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공감한 바가 있지만 경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와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일정의 결과물이 없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서 그 위원회 중간에 대한 녹취록까지 제출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찰개혁위원회를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으로 경찰개혁위원회가 공식적인 회의와 논의 절차를 거치고 합의된 내용으로 문건화돼서 저희 경찰청의 공식 문건과 상임위에 제출된 문건을 보고받는 것이 현재 자료 제출의 전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이 인권 부분에 관한 조사가 마치 무슨 국무정권 시기의 인권 침해와
그런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처럼 견강부에서 얘기할 거면 질의 과정을 통해서 경찰개혁위원회 과정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 내용을 질의하는 게 맞지, 사전 논의 전혀 보고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보고하라고 하고 각 경찰개혁위원회 개인 신상 내용이 있는 녹취록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이건 좀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는 질의 과정에서 경찰개혁원의 내용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 우리 황영철 의원 이 왔다 갔다 예. 정당을 달리하면서. 네, 황영철 의원입니다. 만약 입장이 바뀌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늘 국정감사나 우리 국회 활동에 있어서 투명성 그리고 공개 원칙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회의의 내용들이 어떻게 논의가 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일 논의 과정 중에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다른 인식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실한 국정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그 자료 요구가 부당하다는 논리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의 논의 중에 저는 증인으로 채택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그래도 논의 과정 중에서 참고인 정도로 전 합의 수준을 낮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 요구한 4사람의 경찰개혁위원회 관련자들이 전부 다 불출석을 했어요. 저는 적어도 경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면 소상히 밝히고 국민과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경찰개혁위원회가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분들이 오늘 4명이 다 불출석했는데 저는 불출석한 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야 간사간 이분들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오후에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여야 간사간 충분히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이쪽 아까 여기 갔다가 일로 또 왔습니다. 박승준 그래서 표창원 의원.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님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의 말씀에서 이미 우리 경찰개혁위원회와 관련된 기록이나 또 증인 출석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벌써 좌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합니다. 무슨 군사 독재랑 비교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누굽니까? 공직자입니까? 아닙니다. 경찰에서 지난 과오를 반성하겠다는 의미로 주로 이분들 중에는 과거 경찰이나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들이 또 들어가 계십니다. 이분들께 경찰개혁위원회로 모시는 전제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으신지 하시라. 우리가 다 들어드리겠다. 다만 그 말씀은 하시는 말씀을 모두 집행 이해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분에 대해서 토의를 거치고 현실적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나면 정리된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 보고도 하고 국민께 소통도 드리고 그 책임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이 지는 것이지 그 민간 아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자유를 보장받고 오신 분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 공세를 이미 예견하고 준비하신 상태에서 민간인 그분들이 무슨 뭐 월급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공적인 권한을 부여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 특히 피해자 약자의 대표로 들어오셔가지고 그간의 강자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경찰 공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와 비판을 제기하시고 제도 개혁에 대한 의사
또 권고안을 제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을 마치 과거의 군사 독재의 무슨 가해자나 혹은 공권력을 가진 그런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시면서 자료 내놔라, 녹취다 내놔라, 증인으로 나와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 간의 대화 또는 국회의원에게 전화 걸어온 분이 녹취하고 있는지를 강제 의무화하고 금지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생활의 자유, 민간인들의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중시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니고 공권력 집행하는 분들도 아닌 경찰 개혁을 위해서 모셔온 국민들의 개개적인 사적인 이야기, 발언까지 전부 다 공개하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좋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그동안 경찰의 감찰 보고서, 백남기 농협과 관련된 조사 보고서 다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권력의 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록물들은 제출을 해야죠. 근데 그건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사적인 민간인으로서 국민 대표로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하나하나로 공개하라. 그건 저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국회 월권이고 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여야가 합의된 참고인이 안 나왔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박성중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거 주시죠. 지난 촛불 집회에서 우리 마이크 좀 올려요. 볼륨 좀 올려요. 안 되네. 지난 촛불 안 돼요. 야, 안 되네. 그냥 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집회에서 우리 서울 시민이나 또 우리 지금은 여당인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강화문에서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국비 기국이라 이게 나라냐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면 얼마든지 공개하고 절차도 민주화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다, 이런 말씀을 우선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 또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이것이 경찰 총수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기관이라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반드시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공개해줘야 됩니다. 일반 민간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국정감사입니다.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여기 앉은 경찰청장도, 앞에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도 국민 앞에는 누구나,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한에 의해서 한다면은 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권력작용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기관의 대부분 회의 자료는 공개하면, 국회의원이 공개하면 다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뒤에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두 번째 드리고 싶고, 세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징표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해서 살수차 요원들이 청구 인락서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간의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경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약간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찬반의 움직임이. 그런데 경찰개혁위원들이 사퇴 배수진을 치니까 우리 청장께서 청구 인락서를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인정하는 이런 개념으로 되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경찰개혁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고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는 기관도 아니고 상당한 경찰에 대한 부분의 전반적인 것을 미칠 수 있는 공적 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국정감사를 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건은희 의원님하고, 건은희 의원, 당이, 저도 국민의당 아니고. 먼저 하세요. 나는 여행을 봐야 되나.
이재정 의원. 예, 아. 방금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권력작용을 하는 위원회들의 회의록은 모두 공개돼야 된다라는 말씀 정말 잘 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회의체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 권력을 가지고 감시와 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 대해서 엄해야 합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엄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권능을 제대로 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경찰개혁위원회의 회의체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이 회의체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보아야 합니다. 권력이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께 열어둔 그런 기회입니다. 국민께 권능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모든 안들에 대한 수기 과정과 법률적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제도적 완비의 역할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권력에 대항해서 권력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안을 제시해 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회의체의 성격에 따라서 그 공개 여부는 달라져야 합니다. 일관성에 대한 얘기를 하였는데요. 여당이 돼도 야당이 돼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실히 느낍니다. 11페이지에 집회 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돼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에서는요. 엄단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불법 시위 엄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억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집회 시위라고 하면요. 권력자에 대한 반대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테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권을 잡고 아니고 여야가 된다고 해서 여당, 야당이 된다고 해서 입장이 바뀐 겁니까?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라는 취지에서 시민께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좌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 좀.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시민 의견만 그렇게 말씀 중입니다. 기회를 얻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개혁위원회는 국회 권력이 되려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회 권력이 또 다른 권력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한 게 아니라 권력을 대신해서 국민을 통제하자고 나서는 것은 스스로의 권능을 망각한 국회의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자료 제출에 대한 성격은 각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보아야 된다는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알았어. 다음. 국회의원은 지금 말로 장난하지 마세요. 건현희 의원. 예, 건현희 의원 들어보죠. 예, 바로 기회 얻어서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지금 뭐 국회의원 본부를 망각했다는 얘기가 맞아요, 이게? 자, 한경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건현희 의원. 수고하시라고요. 네, 저희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국회의원 본부를 망각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이현 불신이라고. 네. 자, 쓸데없는 말은. 자, 잠깐. 의원님들. 왜 무시하는 거예요? 주세요, 그 얘기는요. 자, 취소할 수 없다고요. 자, 자중하시고, 건현희 의원 들어봐. 자, 이제. 권력을 자, 비롯하는데 지금 국민의 의견은 그냥 들으면 되지. 자, 위원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자중하고, 우리 건현희 의원님, 네, 그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그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진 않았지만은 서로 간의 공방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공적인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표창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경찰 개혁과 관련된 공적인 의견들을 모으기 위한 그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정 의원님 말씀 위원회의 성격이 권력작용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위원회 자체가 자문이나 공고나 참고 의견을 모아서 제출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의견을 모으는 주제가 경찰의 권력작용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돼서 논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 그 위원회의 발언과 관련해서 정쟁
관점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의 그 비난 발언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개혁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이 가장 중요한 화두를 다루고 있는 공적인 위원회의 회의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돼서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게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저의 의견은 그렇고요. 저는 의사진행 발언 추가로 이번 주에 모 언론을 통해서 2014년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무마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이 부분 역시 경찰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의 실체를 밝힐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외압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정석화 사이버 테러 수사실장을 저의 질의 시간 전까지 회의장에 배석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네. 꼭 해야 돼요. 표창원 의원께서 존경하는 표창원 의원께서 제 말꼬투리를 잡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경찰개혁위원회를 규정한 겁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제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공부해서 이 경찰개혁위원회는 좌파 진영의 이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를 가진 위원회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것을 미리 규정해놓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느꼈다는 제 개인적 소회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경찰개혁위원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자문위원회나 우리 약한 시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자유롭게 열린 공간 속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프리토킹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이미 4차례에 걸쳐서 경찰청장에게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권고안을 경찰청장은 100%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갈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경찰개혁 권고안이 어떤 경위를 거쳐서 만들어졌는지는 우리 국정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저희 국회가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건 민간기구가 아닙니다. 그 민간인들에게 2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고요. 아무나 우리 국회의원들도 수사기록 요구 못합니다. 아시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단일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못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들에게는 수사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는 수사기록까지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미 이분들은 민간인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 국회가 감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마무리 좀 해주세요. 2급 비밀까지 취급하고 수사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는 이분들의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분명히 이것을 감시해야 될 일이고 이런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왜 취해법권으로 놔둬야 되는지 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회의록과 녹취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지훈, 저 여야 한 분씩만 받겠습니다. 진선미 의원하고 윤재욱 의원이 했기 때문에 진선미 의원 먼저 하고 윤재욱 마무리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경찰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식 문서가 아니고 내부에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발언한 사람들에게 녹취록이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동의를 거친 절차를 거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그 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기구죠. 그리고 실제로 경찰청장이나 여러 가지 인사권까지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공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출을 요구했지만 단 한 번도 회의록이나 녹취록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요구라고 생각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권고안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미 다 공개돼 있고 경찰청장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당연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확인하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인 문제 여부는 제가 간사님과 함께 일단 이게 2시 이후에 출석이 요구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협의 절차를 통해서 조금 더 독려해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찰개혁위원회의 그 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을 녹취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은 지금 최근에 그 경찰의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거의 그 100% 수용이 되고 있고 또 이 경찰의 그동안의 그 정책이 이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통해서 아주 그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 경찰관들도 이게 이 갑자기 정책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그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국민들도 물론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권고안이 마련된지를 국정감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우리 당 입장에서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녹취록을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경찰청장께 질문해 주시고 만약에 제출을 못하겠다 하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봐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 또 뭐 시간을 달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정해해 줄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우리 경찰청장님. 예. 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또 국회에서의 정원 감정 서류 제출 의무에 보면은 국가기록원도 어제 같은 해안부에서도 대통령 기록물도 정원 감정에 의해서 열람할 수도 있고 다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개혁위원회는 그야말로 경찰 행정을 개혁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건데 비공개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적인 조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서류 자출 녹취록이 제출이 안 되나요? 어떻게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의사 진행 과정에서 했던 착오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 녹취록을 작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의원들과 명확하게 의견 교환이 된 부분이 아니고요.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얘기가 오가다 보니까 개인 신상 얘기도 나온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의원들의 동의 없이 이렇게 제출해드리긴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찰개혁위원회 의원들께 한번 여쭤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제출하는 것으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기훈 아직. 네, 이 참고인 출석 여부와 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여야 이렇게 간사들을 좀 심의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머니 회의를 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경찰개혁위원으로 모시는 전제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으신지 하시라. 우리가 다 들어드리겠다. 다만 그 말씀은 하시는 말씀을 모두 집행 이해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분에 대해서 토의를 거치고 현실적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나면 정리된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 보고도 하고 국민께 소통도 드리고 그 책임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이 지는 것이지 그 민간 아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자유를 보장받고 오신 분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 공세를 이미 예견하고 준비하신 상태에서 민간인, 그분들이 무슨 뭐 월급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공적인 권한을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 특히 피해자, 약자의 대표로 들어오셔가지고 그간의 강자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경찰 공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와 비판을 제기하시고 제도 개혁에 대한 의사 또 권고안을 제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을 마치 과거의 군사 독재의 무슨 가해자나 혹은 공권력을 가진 그런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시면서 자료 내놔라, 녹취다 내놔라, 증인으로 나와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 간의 대화 또는 국회의원에게 전화 걸어온 분이 녹취하고 있는지를 강제 의무화하고 금지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생활의 자유, 민간인들의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중시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니고 공권력 집행하는 분들도 아닌 경찰 개혁을 위해서 모셔온 국민들의 개개적인 사적인 이야기, 발언까지 전부 다 공개하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좋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그동안 경찰의 감찰 보고서, 백남기 농협과 관련된 조사 보고서 다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권력의 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록물들은 제출을 해야죠. 근데 그건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사적인 민간인으로서 국민 대표로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하나하나로 공개하라. 그건 저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국회 월권이고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여야가 합의된 참고인이 안 나왔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성중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권력기관의 회의록, 이 공공기관의 회의록, 녹취록을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감을 거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위원회에 녹취록과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경찰청장님, 예. 그 회의록 제출해도 되지 않나요? 왜 녹취록하고 그래야 뭐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 국민들도 알고 대표기관 위원들도 알아가지고 뭐 경찰 개혁이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아니 저 경찰청장 답변 들어보고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질문했잖아 지금. 예, 전반적인 그 회의에 대한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장기현 의원님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녹취록 자체는 이게 저희가 그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논란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작성한 그런 거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신의 어떤 발언 기록에 대해서 점검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현재 거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로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위원들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적인 내용도 이렇게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녹취록 공개는 그 위원들의 어떤 동의를 필요한다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회의 결과만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회의록 같은 거는 좀 전에 우리 장 의원님 대통령 기록물도 다 보는데 그 회의했던 회의록 같은 거 보여줄 수 있지. 한번 봅시다. 또 누가 여기 김영진 김영진 의원 같아요. 네. 지금 경찰개혁위원회 개혁위원회에 관한 그 사안들에 관해서 물론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공감한 바가 있지만 경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와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일정의 결과물이 없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서 그 위원회 중간에 대한 녹취록까지 제출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찰개혁위원회를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으로 경찰개혁위원회가 공식적인 회의와 논의 절차를 거치고 합의된 내용으로 문건화돼서 저희 경찰청의 공식 문건과 상임위에 제출된 문건을 보고받는 것이 현재 자료 제출의 전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이 인권 부분에 관한 조사가 마치 무슨 국무정권 시기의 인권 침해와 그런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처럼 견강부에서 얘기할 거면 질의 과정을 통해서 경찰개혁위원회 과정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 내용을 질의하는 게 맞지 사전 논의 전혀 보고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보고하라고 하고 각 경찰개혁위원회 개인 신상 내용이 있는 녹취록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이건 좀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는 질의 과정에서 경찰개혁원의 내용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 우리 황영철 의원 이 왔다 갔다 예. 정당을 달리하면서. 네, 황영철 의원입니다. 만약 입장이 바뀌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늘 국정감사나 우리 국회 활동에 있어서 투명성 그리고 공개 원칙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회의의 내용들이 어떻게 논의가 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일 논의 과정 중에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다른 인식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실한 국정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그 자료 요구가 부당하다는 논리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경찰청 산하단체의 업무보고는 배부된 유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신문 설명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장재원 의원. 네. 장재원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발족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요구를 했습니다. 네,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 경찰개혁위원회는 계획을 세운 지 4일 만에 6월 16일 날 출범을 합니다.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민변, 참여연대, 민주당 출신,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등으로 19명 중에 15명이 좌파 진영 인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권고안들을 보면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 장악위원회 아니면 경찰 정치개혁위원회고 이것은 군사 쿠데타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세평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권고안을 경찰 총수께서 100%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경찰 최대의 권력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다. 특히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도 이 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쌍용 사태, 강정마을 사태, 용산 사태, 밀양 송전탄 사태 이 모두를 총괄하는 공동행동 총괄상황실장이 투입돼서 이분들에게 2급 비밀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분들이 수사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는 초법적 권력기관으로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 위원회 위원장들을 분과위원장들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안 된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오늘 출석이 거부된 상태입니다. 대통령 기록물까지 열람하는 시대에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의 논의 중에 저는 증인으로 채택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그래도 논의 과정 중에서 참고인 정도로 전 합의 수준을 낮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 요구한 4사람의 경찰개혁위원회 관련자들이 전부 다 불출석을 했어요. 저는 적어도 경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면 소상히 밝히고 국민과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경찰개혁위원회가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분들이 오늘 4명이 다 불출석했는데 저는 불출석한 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이분들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오후에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충분히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아까 요 갔다가 일로 또 왔어요. 박승준 그래, 표창원 의원.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님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의 말씀에서 이미 우리 경찰개혁위원회와 관련된 기록이나 또 증인 출석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벌써 좌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합니다. 무슨 군사 독재랑 비교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누굽니까? 공직자입니까? 아닙니다. 경찰에서 지난 과오를 반성하겠다는 의미로 주로 이분들 중에는 과거 경찰이나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들이 또 들어가 계십니다. 이분들께